지금도 퇴근길에 핸드폰으로 주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집에 가서 아이 얼굴을 봐도 마음 한켠이 조급하고, 부모님 전화가 와도 길게 받기가 어렵고,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편해지지 않는 느낌. 그게 진짜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불안해지는 역설. 이게 돈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매수 버튼도 종목 선택도 아닙니다. 미쳐 돌아가는 순간에 평균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나만이라도 평소 하던 대로 평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상위 1%가 됩니다. 화려한 천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범함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넘어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1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억이 필요해지고 3억이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5억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결국 지금 가진 금액의 2배가 늘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게으르거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으로도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이 있어도 매일 아침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멋진 차, 좋은 시계, 큰 집 같은 것보다 마음의 평온, 선택의 자유, 경제적 충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의 핵심은 단 하나, 강제 매도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 매도는 투자 인생을 망치는 가장 잔인한 순간입니다. 실직, 이사, 가족의 병원비, 이혼, 갑작스런 큰 지출, 그리고 시장 폭락이 겹치면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행동합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일은 늘 자산이 가장 싸졌을 때 벌어집니다. 팔고 나면 시장이 빠르게 되돌리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때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다시 들어가기도 어려워지고 다시는 투자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손해 아닌가요? 수익률이 낮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에는 숨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눈에 찍히는 이자, 수익률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여러분이 주식을 던지지 않게 막아주는 수익률입니다. 현금이 많아서 잠이 오고 그래서 시장이 50% 빠져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틸 수 있다면 그 현금은 여러분에게 10%, 20%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그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바닥에서 손이 먼저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흐름을 2배로 따라가고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누구나 TQQQ가 더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멋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있을 때만 멋집니다. 안전벨트 없이 달리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사고는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장인 투자에서 정답은 순서입니다. 먼저 QLD로 평균을 만드는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TQQQ를 양념처럼 얻는 방식,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오래 버티고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구조입니다. QLD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망을 꺾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평균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같은 금액으로 같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투자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이 되면 뉴스가 여러분을 흔들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TQQQ는 시스템 없이 잡으면 뉴스가 아니라 내 감정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올라갈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려갈 때는 못 버티고 싶습니다. 그게 3배 레버리지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TQQQ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강제 매도자가 되지 않을 준비가 끝났을 때만입니다. 한 달에 내가 꼭 써야 하는 소진 비용을 정확히 아시고 그 소진 비용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커버할 현금성 자산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만 TQQQ는 가속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엔진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벌면 충분하냐는 질문을 숫자로 바꾸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필요한 생활비가 1억 원이라면 그 생활비를 투자해서 4% 정도로 뽑아도 지속될 수 있게 대략 25배의 자산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25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한 숫자가 아니라 내 소진 비용으로 계산한 숫자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돈은 자존심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목표선은 또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은 펜의 잉크입니다. 새로운 장을 쓰게 해주고 어떤 장면은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잉크가 곧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나를 정의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더 벌어야 한다는 중독만 남습니다. 돈이 줄어도 삶은 그대로인데 계좌가 빨간색이면 기분이 무너지고 계좌가 초록색이면 잠깐 행복해지는 그 상태는 돈이 아니라 감정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의 목적을 둘로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키는 돈, 그리고 쓰는 돈. 지키는 돈은 독립을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공포를 줄여줍니다. 쓰는 돈은 기억을 삽니다. 가족과의 여행, 부모님과의 식사, 친구와의 시간.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생의 수익률입니다. 어떤 분은 기부를 하면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어떤 분은 친구에게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함께 시간을 쓰면서 가장 행복해합니다. 돈은 그렇게 사용할 때 내 삶과 연결됩니다.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도구로 쓰게 됩니다. 다시 투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상관관계는 한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분산을 해도 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부는 행동입니다. 그때 평균을 지키는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현금이고 시스템이고 규칙입니다. QLD는 시스템을 만들기 좋고 TQQQ는 규칙이 있을 때만 쓰기 좋습니다. 운영은 이렇게 단순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QLD를 기본으로 꾸준히 쌓습니다. 이게 몸통입니다. TQQQ는 정해진 비중을 넘기지 않는 양념입니다. 오르는 장에서는 TQQQ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지니 어느 구간에서는 일부를 줄여서 다시 QLD로 돌립니다. 내려오는 장에서는 TQQQ를 무리해서 키우지 말고 미리 정한 조건에서만 아주 천천히 추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패닉에서 팔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위 1%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주는 시간과 평온과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목표선이 또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숫자를 다시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부모님과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마음,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걸 지키는 투자가 결국 가장 큰 수익이 됩니다. QLD로 평균을 만들고 TQQQ로 가속은 하되 삶을 흔드는 속도는 절대 내지 마십시오. 평균을 지키는 사람이 끝에 가서 가장 멀리 갑니다.